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드실 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딱 1년 전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체한 것처럼 너무 어지럽고 배도 아프고 식은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장 내부에서 상처도 많고 염증이 너무 심한 게 원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진료가 끝나갈 때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그래서 저는 한 200g 정도 먹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단백질을 줄이지 않으면 2, 3년 안에 장만 문제가 아니고 간이나 신장, 어디에서 암이 생겨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단백질 간식이나 식품들이 넘쳐나고 고단백 식단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필요한 양 이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질소노폐물이 증가하고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간 보호제나 신장 보호제를 먹어가면서까지 고단백 식단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단백질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응급실까지 갔다 와본 제가 경험과 또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에 무리 없이 근육을 키우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적정량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에도 급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육을 만들고요, 또 인대나 뼈, 머리카락, 손톱, 발톱, 또 피부 등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는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력 운동을 내가 좀 더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5에서 1.6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개인의 신체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체중은 같더라도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과 근육량이 더 적은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이 각각 달라야겠죠. 혹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과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은 그 단백질 필요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2015년에 연구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별, 체중,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1.0에서 1.5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노인들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을 권장받습니다. 생각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중과 운동량에 따라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선수이거나 혹은 일반인인데 활동적인 일을 하고 개인 운동도 주 5회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1.2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칼로리 섭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1kg당 1.8에서 2.7g까지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체중에 2.7g이나 먹으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에 따르면요, 체중 1kg당 3.3g까지 섭취하더라도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잘 신경 써서 챙겨 먹지 않던 단백질을 막 먹으려니까 이 단백질을 뭘로 채워야 될까? 사실 이게 고민될 거예요.
단백질을 오로지 닭가슴살로만 섭취하려고 하시면 대부분 너무 물리고 식단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건강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꼭 고기류가 아니더라도 밥, 파스타, 오트밀 등에도 소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시크릿이라는 어플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먹은 음식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양성분표가 나름 잘 나와 있어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 양을 확인하는 습관만 잘 들여놓으셔도 하루 단백질 양을 채우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 시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단백질은 육고기류에서 많이 얻게 되실 텐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칫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가 높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면 단백질 효율도 올라가고 심혈관계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마지막 두 번째는요, 단백질에도 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품질이 좋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하고요, 더불어 몸 안에서 흡수가 효율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WHO에서 제시한 PDCAAS,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입니다. PDCAAS가 뭐냐면요,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잘 소화되고 또 흡수되는지를 점수로 매긴 것입니다. 여기 이 표가 PDCAAS 점수표인데요. 여기서 최고 점수는요, 1점입니다. 1점은요, 한 단위의 단백질 섭취로 완벽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1점이면 되게 좋은 단백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요, 대두 단백질이 1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낭콩은 0.75점, 쌀은 0.5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카제인 웨이 프로틴이 1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걀 흰자도 1점, 소고기는 0.9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보충제 한 번쯤은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도 이 PDCAAS 점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요, 신체 내부에서도 그냥 배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점에 가까운 단백질일수록 품질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저는 지난 9년간 운동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운동보다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자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또 공부를 하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때더라고요. 이 채널을 통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 지식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오프라인 세미나나 온라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누구나 쉽게 운동과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운동과 영양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두 가지 방법을 꼭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오늘 단백질 섭취 가이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